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리는 마지막 결정이라는 주제로 달려온 힐링 웰다잉 강사 강문수님입니다. 헬렐레 우후. 웃음이 없이는 또 행복한 삶의 마무리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웃음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실 5가지가 있어요. 예, 바로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대신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키는,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 그 여행 가방이 하나 있죠? 제가 그 여행 가방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싸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행 가방을 쌀 때요, 먼저 그 필기도구를 먼저 준비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2박 4일이면 2박, 3박 4일이면 3박,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15박, 이렇게 내가 그 여행에 필요한 그 날짜를 먼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속옷은 몇 개, 겉옷, 상의 몇 개, 하의 몇 개, 세면도구, 그리고 화장품, 그 외에 그 밖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생각날 때 적습니다. 조목조목 적어도요, 또 그 놓친 것들이 또 많아요. 그 노트를 딱 써놓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집안일 하다가 맞아,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또 생각나면 일단 노트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바로 전날 그때 가방을 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방에 넣고, 체크하고 가방에 넣고, 그렇게 여행을 준비를 잘하면 완벽한 여행 준비가 되어서 먼 곳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문순아, 너랑 같이 여행을 가는 곳이라면 난 어디든 같이 가겠어. 너와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요,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보, 손톱깎이 있어? 그럼 여기 있으면 손톱깎이 주고, 엄마, 여기 바지가 뜯어졌는데 이것 좀 꼬매줘? 그러면은 여행 가방에서 반지꼬리 바로바로 꺼내서 꼬매주고, 예, 이렇게 아주 여행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죽음도 준비를 잘 해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리는 마지막 결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내려야 되는 결정 6가지, 크게 제가 6가지로 나눴는데요. 그 6가지를 대충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리는 마지막 결정 첫 번째는요, 바로 연명치료예요. 연명의료라고 하는데요. 예, 연명의료는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심폐소생술, 두 번째, 기관을 절개하고 삽입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세 번째, 항암제 투여, 네 번째, 수혈, 다섯 번째, 혈압상승제, 그리고 6번째, 에크모라는 그 체외 생명 유지술이에요. 그 밖에 의사들이 시술하는 여러 가지 연명 의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6가지를 연명 의료라고 많이 합니다. 이 연명 치료들이요, 사실은 불필요한, 그러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생명만 연장할 뿐, 오히려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의 시아버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아버님이 2016년 2월 달에
아버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84세셨어요. 그래서 폐암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항암제 투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그러셔서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봐야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버님께서 항암제 투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항암주사 잘 맞으셨습니다. 거뜬하게 맞으셔서 와, 우리 아버님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었는데 2차 항암주사 맞으시고 그 다음날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응급실에서 많은 검사를 금세 끝내고 나서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저희 아버님이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저희 아버님께 주치의는 연명 치료를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수액 주사는 물론이거냐, 그 수혈 처방하시고요, 혈압 상승제 처방하시고요, 몇 가지 그 연명 치료를 처방하셨는데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 덕분에 아버님이 거의 한 9시간을 조금 더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의 마지막 그 9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보는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혈 피가 들어가고 또 수액 주사가 들어가니까요. 아버님 코로 피와 물이 같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간호사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 정도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박스를 갖다 줘서 이걸 왜 갖다 주나 했더니 그 커다란 박스에 물과 피를 닦은 티슈가 하나 가득 찼습니다. 혈압 상승제를 투여받았기 때문에 계속 아버님의 그 혈압이 잘 안 떨어지고 또 호흡이 멈췄다가도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저희가 목격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애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연명 의료를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명 치료가 더 이상 득이 되지 않을 때는 나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어 라고 미리 생각해보고 결정해 놓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미리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문서로 연명 의료에 관한 거, 호스피스에 관한 것들을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문서이고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연명 의료용서를 쓸 수 있는 가까운 또 큰 병원이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셔서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문서를 작성하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그 연명 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삶을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써놓은 그 문서가 있기 때문에 고인의 돌아가시는 분의 그 뜻에 따라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명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말씀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는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 또 자문형 임종실이 배치되어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고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는데요. 특히 이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서 가정으로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임종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그래도 좀 많이 좀 변화가 되어서 병원마다 임종실이 있는 병원이 다행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임종실이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종실이 없으면 어디서 그 삶을 마무리하느냐? 바로 처치시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임종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호스피스 그런 병원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고 많이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주변에서도 호스피스 병원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호스피스 병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호스피스 기간을 2배로 올리겠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50%까지 그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의사나 간호사가 그 임종 돌봄에 최적화된,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또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장기기증은 한 명의 뇌사자가요 9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체를 장기들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장기 기증은 못 써.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 기증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요즘에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가장 저조한 걸로 1등인 거 아시죠?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선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중간에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많이 부족한 그런 우리나라 그런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 명의 뇌사자가 누군가의 아빠를 살리고 누군가의 엄마를 살리고 누군가의 아들과 딸을 살리는 굉장히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기기증은요, 본인이 하고 싶어도요, 가족들이 또 원치 않으면,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계속 수시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뜻이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예, 자신의 뜻대로 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유언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유언장은 내 삶의 교통정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에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남아 여행을 가면요, 대부분 분명히 신호등은 있는데요. 그냥 자동차들이 그냥 알아서 눈치고 막 얼기설기 가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리가 굉장히 교통 질서를 참 잘 지키는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자, 이 유언장은 그렇게 잘 내 삶의 교통 정리를 잘 하는 것이 바로 유언장이다. 유언장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장,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네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 5번째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이 아무래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겠죠. 이 자필증서의 유언장은요, 꼭 법에서 정한 항목이 있어요.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러니까 그 유언을 남기시는 분의 주소가 명확하게 써져야 됩니다. 그냥 동작구 방배동, 서초구 방배동 이렇게 동만 쓰시는 게 아니라 서초구 방배동 몇 번지 몇 동 몇 호까지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유언 내용도 정확하게 써라. 그래서 내 재산을 상속받을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의 이름과 저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도 쓰겠어요.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쓰시고요. 남기고 싶은 그 재산의 토지의 그 주소까지 그리고 집의 주소까지 그렇게 건물의 주소까지 상가의 주소까지 정확하게 다 쓰시고 나서 꼭 또 쓰셔야 될 것이 유언장 쓰신 날짜입니다. 날짜 안 쓰시면 법적 효력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 꼭 써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름 한번 쓰시고요. 꼭 도장이나 지장 찍으셔야 돼요. 서명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필증서는요, 자필증서 유언장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망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언장을 발견한 가족들이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꼭 검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필증서 유언장 말고요, 4가지 있잖아요. 녹음에 의한 증서, 그 다음에 비밀증서, 공정증서에 의한 증서, 구수에 의한 증서, 이 4가지는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내 재산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 재산이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지인 2명 이상이 꼭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녹음으로 그 유언장을, 그 유언 내용을 잘 녹음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유언장으로, 그 유언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인의 목소리와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부부가 그냥 가볍게 그냥 녹음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 거기에 그 증인이 없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님이 주변 정리를 참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님도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요. 그 분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미장원이었습니다. 긴 머리, 비녀 꽂은 그 옛날 분이시니까 이게 항상 쪽을 찌고 계셨는데, 그 폐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어머님 미장원 가서 상고머리로 싹둑 잘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엄마 왜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고 왔어? 라고 했더니, 네, 이제 앞으로 누워있을 일이 많을 텐데, 머리가 길면 감기도 힘들고, 또 안 감으면 냄새도 나고, 누워있는 나도 그렇고, 나를 돌봐주는 너희들도 그렇고, 머리를 아무래도 자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잘랐어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와, 이분 옛날 분이셨는데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또 주변 정리를 하셨냐면요.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선물 내가 그동안 잘 썼다 하면서 그 받은 선물을 돌려줬었대요. 한동안요.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저도 엄마에게 선물했는데요. 딸이 엄마에게 음반지를 선물하면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산대라는 그런 굉장히 유행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도 딸이 엄마에게 음반지를 선물해 줬는데 그동안 예쁘게 잘 썼다 하면서 음반지 돌려주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또 해온 그 은수저도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막내딸이 그 선물해 줬던 또 금반지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웰다잉이 시행되기 전이었는데 또 그 어르신은요, 그 장례식장에 나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대접 잘 하라고 음식 목록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적으시고요. 마지막 가시는 날 무엇을 입을지 수의도 정하시고요. 관도 정하시고요. 사무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 장례식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조목
조목조목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바로 지금은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전 장례 의향서처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처럼 앞으로 법적 문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장례식을 미리 생각해보고 조목조목 적는 그런 문화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주변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문제는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서 저는 장례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장례식, 누구나 사람이 돌아가시면 다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에 가보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바로 돌아가신 고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공 없는 장례식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뭐 돌잔치, 결혼식, 그리고 뭐 생일잔치,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팔순잔치, 이런 잔치하면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껏 주인공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장례식, 우리나라 그 장례식 은 어떻게 치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부고 문자 받으면 조의금 내고,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그게 다 사실 다잖아요. 유족들이요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하는 그런 조문객들이 아이고 어떻게 돌아갔어? 갑자기 왜 그렇게 되셨대? 일일이 한 사람 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대답해 주느라고 유족들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연결식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조의를 하시는 분들 한날 한시에 다 불러서 그분의 삶을 기리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의 위대한 그런 삶을 서로서로 축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연결식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낼까? 살아서 지내지? 맞아. 인생 송별식을 하면 되겠다. 탄생은 인생의 입학식이라면 죽음은 인생의 졸업식이잖아. 졸업식 때 박수 받고 꽃다발 받는 게 마땅한데 왜 인생 졸업식에선 우린 왜 박수와 갈채 그리고 꽃다발 증정이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본 영화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영화 달링이라는 영화였었어요. 예, 그 영화 달링은 영국에서 약 36년 정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인공호흡 환자로, 그러니까 장기간 인공호흡 환자로 살았던 러빈 그 주인공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영화 달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 주인공이 36년간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 수 없는 지경,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인생 송별회를 열어주는 그 장면이 제가 얼마나 감동 있게 다가왔는지요. 그래서 이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 주인공 주변에 모여들어서 서로 또 와인도 마시면서 또 하하호호 웃으면서 정말 그 멋진 송별회 하는 장면이 두고두고 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몇 년 전에 그 JTBC에서
또 그 드라마 그 39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39, 그 세 친구의 이야기였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또 암으로 인해서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친구도요, 단호하게 연명 의료를 거절하고 이 친구가 배우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잠시라도 배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배우로 지망해서 합격해서 배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친구에게 부고 리스트를 주면서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이 사람들 내 장례식에 불러줘라고 부고 리스트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부고 리스트를 브런치 리스트로 만들어서 어느 멋진 브런치 카페에 그 브런치 리스트에 이렇게 적힌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친구가 그 많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안고 만지고 손잡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웃는 삶의 마지막 그 인생 송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웰다잉 강사라서 그럴까요? 그 행복 강사라서 그럴까요? 그 장면이 저에게만 감동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그 인생 송별식 장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요, 굉장히 생전 장례식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고 김명국 할아버지신데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왜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 살아서 지내?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송별식 얼마나 재밌어. 어느 외국 보니까 상여 나갈 때 빰빠레 불고 그리고 큰 음악 틀어놓고 그럴 텐데 죽는다고 해서 꼭 울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 라고 뭐 그렇게 멋지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맞아 바로 이 생전 장례식이야 라고. 그래서 저는 웰다잉 강의를 하면서 이 생전 장례식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강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환타스틱한 나의 장례식을 기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이왕이면 죽은 다음에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 이왕이면 살아 있었을 때, 예,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안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멋진 그런 초대장을 만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 초대장에 우리 장례식장에 왜 검정 옷 입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검정 옷 절대 입고 오지 말아라. 예쁜 옷, 밝은 옷 입고 와라. 그리고 조의금은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따뜻한 밥 한 개 나눠 먹자. 뭐 그런 의미의 멋진 그런 초대장을, 지금 결혼식 하면 청첩장 보내잖아요. 그런 내 생전 장례식을 위한 멋진 초대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죽음은요, 가족들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덤덤해진다고 합니다. 예. 웃는 장례식이라는 책을 보면은 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요. 엄마, 이번 생전 장례식 때 무슨 옷 입을 거야? 이거 빨간 옷 입을까? 좀 건강해 보이라고? 엄마, 그래 생전 장례식 때 무슨 노래 부를 거야? 한번 불러봐. 하면서 노래 연습도 하고. 그리고 초대장에 무슨 글귀를 넣을지 같이 연구하고 또 예쁘게 만드는 거 또 같이 또 엄마랑도 해보고, 예, 그런 생전 장례식을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요? 제 친구도 그 아들들하고 함께 그런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입으로, 그리고 그 영정 사진도 또 아들들과 남편과 함께 가장 예쁜 사진을 같이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전 장례식을 잘 준비해서 그 가족들하고, 아니 그 지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함께 나누고 정말로 정말 그 장례식이라고 해서 뭐 우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한잔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리고 또 막 돌아가면서 그분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억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생전 장례식을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꼭 생전 장례식 하고 싶어요. 예. 저는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도련사가 아니라, 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늘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염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잘 웃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를 보면 인상이 좋다, 그리고 잘 웃어서 좋다, 또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고 어렵고 또 슬펐고 그런 그 과거에 또 불행했던 일이 있었지만 저렇게 인상이 좋아진 이유는 웃는 연습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인상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 밝은 그 인상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이제 그 장례식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 생전 장례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전 장례식을 많이 좀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 생전 장례식에 대한 평가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례식 문화가 생전 장례식 하는 문화로 곧 바뀌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장례 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요, 특히 요즘 좀 두드러지는 변화가 친환경적인 그런 장례를 치르자라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또 그 화장에서 납골당에 고인을 모시는 그런 문화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수목장이나 화초장이나 잔디장이나 해양장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또 변할 거냐면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저에게 탁 와닿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공간 점유가 없는 3분장으로 제도화한다. 공간 점유가 없는 3분장을 제도화해서 표시 없는 회상의 숲, 표시 없는 추모의 숲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그 골분이라고 하죠. 그 골분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나무 밑에 그 골분을 이렇게 유골함을 심잖아요. 예, 이렇게 내려놓고 또 이렇게 또 그런 유골함 없이 그냥 이렇게 유골함째로 흙에 잘 녹는 그 전분으로 된 그 유골함을 묻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냥 그냥 골분을 그대로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묻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다가 뭐 강문순의 나무, 뭐 누구누구 나무라고 이름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것도 없이, 표시도 없이 그냥 숲 어딘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 가서 길 때마다 그 숲에 가서 또 인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빠와의 그런 추억을 회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런 그 옛 추억을 기리는 그런 문화로 아마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빠가 그렇게 그 산분장을 통해서 지금 벽제 6mm 추모의 숲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그 납골당에 모실 때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답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그 벽제 화장대에서 바로 그냥 산분을 해서 그 벽지 화장대에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모아놓은 그 말하자면 뼈 가루들을 그 추모의 숲을 어디 뿌려놨다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추모의 숲을 찾아가서 아빠를 기릴 때마다 아빠를 기리고 또 꽃 한 송이 놓고 오는 또 그런 또 우리 집안 가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그 변화된 장례 문화가 미국에서 벌써 8개 주에서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퇴비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신을요, 목재와 흙이랑 또 미생물이랑 섞어서 한 달 동안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한 줌의 줌으로, 한 줌의 그 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퇴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점 그것을 합법화 그 승인받은 그런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그거 말고요. 또 세계에 특이한 장례식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유골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서 뭐 목걸이나 반지나 이렇게 귀걸이로 하고 다닌다라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석함에다가 또 그런 그 유골로 만든 그 다이아몬드를 또 이렇게 보관하는 또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폭죽, 그리고 뭐 풍선, 그런 거, 그 다음에 우주 장례식이라 해서 그렇게 그 하늘에 더 밝게 빛나라, 그리고 세상 멀리까지 가봐라, 그런 의미로 뭐 폭죽 장례식, 풍성 장례식, 뭐 우주 장례식, 여러 가지 그런 장례식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그 장례식 문화도 바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인이 없는 장례식이 아니라 고인과 함께하는 멋진 그런 인생 송별식, 인생 졸업식이 성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인생 마지막 졸업식에 당연히 상장 받아야 되겠죠. 상장 받고요, 박수 받고요, 그 인생 졸업장 잘 받고, 그리고 그 소소하게 가족과 함께 작은 장례식으로 그 장례식을 그 삶을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25가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첫 번째 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10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써놓은 책인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대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몇 번이나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조금 부끄럽지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미사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이고요. 또 떠나보내는 일, 또
보내는 이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책의 두 번째는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정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본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생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것 바로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웰다잉에 관련돼서 어떤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인공으로서 그동안은 저는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철없을 때는. 그런데 그냥 그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뭐 무수리처럼 살았다. 고생하면서 예, 뭐 동생들을 위해서 또 아픈 아빠를 위해서 또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면서 다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다. 뭐 우리 딸들, 아들, 남편을 위해서 살았다. 부모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 무수리처럼 산 그런 그 타인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남편도 내 거,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부모도 내 거, 내 가족 모두 다 내 거였습니다. 결국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무수리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나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는지, 나의 입꼬리가 위에 있는지 거울 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날마다 웃고, 달마다 웃고, 해마다 많이 웃어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고 이어나가시는 시니어 TV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힐링 웰다잉 강사 강문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